참 귀한 안녕하세요. 저는 아신대 선교중국어학과 13학번 임지원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에 위치한 번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매니저와 중국어 리뷰어를 맡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국내외 업체에서 번역 문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진행하는 일이고요. 좋은 품질의 번역물을 내기 위해서 그 과정 동안 계속해서 담당자와 또 작업자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어 리뷰어는 말 그대로 중국어 번역물을 검토하는 일인데요.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번역되거나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류를 발견하거나 수정하는 일입니다. 또 중국 연수인데요. 방학 때마다 이제 중국에서 계절학기를 보낸 것과 또 4학년 때 3+1 공동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심화 교수님의 지도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저희 학과장 교수님이시기도 해서 상담을 가장 많이 했었고 또 수시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많이 물어봐 주셨고 또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피드백을 계속 주셨습니다. 전공인 중국어는 확실히 해두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네이티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전공이기 때문에 HSK 6급은 꼭 취득하고 졸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도 틈틈이 하시기를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취업 준비 기간도 그렇고 실제로 업무를 볼 때 가끔 중국어보다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영어를 잘하면 훨씬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또 취업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졸업 전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그 직업들이 어떤 능력들을 필요로 하는지 많이 검색해 보시고 또 교수님들과 많이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많이 걱정되고 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취업한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본인이 원하는 일 또 준비하고 계신 일 모두 잘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 김샤론입니다. 저는 현재 용인 은혜샘물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기독교 세계관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저에 대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제가 속했던 동아리는 기독교 문화예술을 하는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 캘리, 조형물 같은 것들로 작품을 전시하는 동아리였는데요.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MT도 가고 군고구마 파티도 하고 또 축제 때는 코스튬을 해서 입고서 수익 사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성장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참 귀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액츠 교수님들께서 다 너무 다정하고 인격적이시고 따뜻하게 학생들을 대해주시다 보니까 여러 교수님들께 자연스럽게 진로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을 고르는 게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4분 정도를 골라봤습니다. 선교 영어학과의 김영광 교수님은 실질적인 진로의 루트나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잘 알려주시고요. 또 선교 영어학과의 조지영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불안감, 막연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길을 잃지 않도록 잘 잡아주면서 진로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상담학과의 이숙경 교수님께서는 정말 엄마 같은 그런 따뜻함으로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해주시고 그런 고민들을,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잘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기독교 교육상담학과의 이수인 교수님이 계신데요. 교수님께서는 진로를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 기회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잘 제공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두려움을 가질 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진로 지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교육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내 교육 철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 철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기독교 세계관을 그곳에 잘 녹여 있어야 커리큘럼을 짤 때나 수업을 짤 때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 2학번 신학과에 입학해서 이제 졸업한 최병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은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하는 일은 책을 만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북 에디터라고 하죠. 편집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토론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막 성경만 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정약용 목민심서를 읽히고 간디 자서전을 막 읽히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충격이었죠. 그런데 보면은 저기 양수리에 정약용 선생님 생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보리밥 먹으면서 정약용에 대해서 같이 읽고 이랬을 그 경험이 저한테는 공부가 되게 재밌는 일이구나, 되게 멋진 일이구나, 약간 이걸 좀 깨닫게 한 일,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이제 저는 이제 정성국 교수님, 그러니까 다른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좋은 분들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성국 교수님이 이제 저의 앞길을 많이 제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많은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가면은 이제 제안해주고 제시해주고 하는데 이 정성욱 교수님은 그런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뭘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들 찾아갈 때 그런 의도를 갖고 갈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으니까 확인받고 싶고 괜히 이렇게 좀 이렇게 제안받고 싶고. 그런데 정성욱 교수님은 그러시질 않으시고 학생에게 질문을 던져주시고 갈 길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약간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서 학생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 같고 저는 일단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신학생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대학교 입학한 거랑은 좀 다른 게 나름대로 어떤 엄청 뚜렷한 목적,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입학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걸 탈피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주위에.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색깔을 빼고, 그러니까 꼭 목회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탑재하는데 그 길로 안 갈 사람들은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한데 생각보다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액체에서 배운 신학적인 분위기 그리고 감수성 이런 것들이 일반 사회에 나갔을 때 대중들이나 많은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내 옷인데 그걸 막 벗을 필요 없는 거? 약간 그런 자신감? 저는 일단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정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덴마크 교육을 한국식으로 조금씩 변형시켜서 개비어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맡은 일은 기획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일단 임원으로 일했었던 시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나서는 난생 처음으로 받았던 장학금 받았던 일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학과장으로 계신 이수인 교수님인데 사실은 저희 학교가 너무 조그마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을 고르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수인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해주셨던 그 교육 방식들이나 이런 게 저랑 정말 너무 잘 맞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마인드맵을 그려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스퍼트를 막 내서 공부를 제가 그렸던 걸 보면서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해서 1등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선택했던 공부 방법이 인정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공부에 재미를 붙였고 흥미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이수인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교육 방식은 약간 강의식이라기보다는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게 저한테 제일 잘 맞고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만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환경이 정말 나를 파악하고 알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거든요. 엑체라는 공간이.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잘하는지를 좀 파악하는 그런 테스트하는 시간 4년 동안 좀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다들 진로를 고민하는 걸 보면 어떤 직업을 가질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꿈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꿈이라는 게 어떤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이상이었는데 그런 걸 그리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걸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리고 내가 배웠던 교육이랑은 어떤 전목점이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의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냈었어요. 제가 그래서 졸업을 2017년도에 하고 1년 동안 그런 정말 내면의 갈등들이랑 저와 싸움을 이제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 공간을 조금 벗어나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덴마크를 선택하게 됐어요. 덴마크에 가서 이제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가장 많이 시도했던 건 계속 나와의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하면 좋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떻게 실현되면 좋은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덴마크 교육을 제가 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제일 캐치를 해야 하고 그걸 캐치를 하려면 가장 베이스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 근데 엑스가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 그거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수업도 그렇고 사실 상담도 신청하면 받아볼 수도 있는 거고 교수님께도 충분히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준비하고 캐치할 수 있는 나름의 환경은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직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 그 시간을 잘 누리고 상담도 받아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갈등에 있어서는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는 사람인지 나한테 어떤 성격의 성향들이 있는지를 좀 잘 알아가고 이렇게 좀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성교문화복지학과를 졸업한 황도영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병원에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운동, 레크레이션, 음악, 건강교육, 미술, 사회적응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바자회, 신앙송, 야유회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퇴원하시는 분들에게 거주할 곳을 마련해주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에 흥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수업을 듣고 공부에 흥미가 생겨 수업이 끝나면 항상 도서관에 남아 마감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공부를 하였고 열심히 한 결과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던 기억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하태성 교수님의 진로 지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일상학번 신학과로 입학하였는데
군대 제대 후 복학하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저의 진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태성 교수님의 직업교육이라는 수업을 듣고 하태성 교수님께서도 저와 같은 길을 걸으셨으며 하나님의 일은 꼭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학문을 알려주셨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고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과목 10과목과 선택 과목 4과목을 들으면 사회복지 2급을 취득할 수 있고 그 후 시험에 나오는 8과목 시험을 본 후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면 2급 자격증이 있는 분보다 취업에 유리하며 1급을 취득하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시험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신다면 일반 사회복지사보다 전문성이 있고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급여도 일반 사회복지사보다 높기 때문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